이번 편이 천룡팔부 완결편입니다. 허죽은 영치궁까지 이 먼 길을 찾아온 아자와 유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자의 눈은 신선한 두 눈동자를 구해올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고 말이죠. 다만 그 누구라도 눈이란 무엇보다 소중할 터 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눈동자를 구해 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요. 그럼에도 울고불고 눈을 고쳐달라며 떼쓰는 아자였고, 또 그런 아자에게 목숨마저 줄 수 있었던 유탄지였습니다. 결국 유탄지는 자신의 두 눈을 빼주게 되는데, 몇 달 후 오랜만에 재회하는 소봉과 요나라 황제 야율홍기였습니다. 야율홍기는 대뜸 소봉의 벼슬을 서열 3위에서 2위로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즉시 남하하여 송나라를 평정하라고요. 황제 앞이라도 소봉은 목숨 걸고 간언하였습니다. 신소봉은 거란 사람이니 대요나라를 위해서라면 끓는 물속이라도 또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허나 전쟁은 송나라 요나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희생을 낳을 뿐입니다. 부디 제고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라고요. 그러나 야율홍기는 인상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송나라 정벌의 뜻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것이니 더는 말하지 않도록 하게. 그럼 폐하께서는 신이 간직에서 물러나도록 윤호해 주십시오. 신은 한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허니 더는 이 두 손에 피 비린내를 풍기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는 황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야율홍기는 순간 분노하여 칼자루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허나 이 칼을 끝내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봉의 무공이 천하무적인데다 한편으론 여전히 자신의 의형제였으니까요. 불편한 심기를 잔뜩 드러내며 그대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봉도 궁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아자가 두 눈이 멀쩡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그전과는 다르게 와락소봉을 안아오며 거침없이 애정 표현까지 해댔습니다. 허나 소봉은 조금도 아자를 여자로 보고 있지 않았기에 나는 너보다 나이가 배나 더 많다. 또한 난 한평생 한 여자만을 좋아했었다. 바로 너의 언니 아주다. 황상께서 100명의 미녀를 내리셨지만 한 번도 거들떠본 적도 없었고 말이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도 모두 아주 때문인 것이다. 아자는 안 그래도 죽은 아주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는데 형부의 입에서 직설적으로 듣게 되자 그만 화를 못 참고 소봉의 따귀를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는 저의 잘못이에요. 형부가 나를 때려서 빚을 갚도록 하세요. 네? 라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허나 이런 모습 역시 소봉에게 아자는 어린애의 투정처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자의 눈을 보게 되었는데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여 너의 눈은 어떻게 고친 것이냐 물었고 아자가 대답하길 그 못난 철두공 유탄지가 두 눈을 빼준 거라 대답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유탄지가 자신의 두 눈을 빼서 아자에게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며 마구 자해를 하는 바람에 허죽은 어쩔 수 없이 유탄지의 두 눈을 빼서 아자를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봉은 소름까지 돋기 시작했습니다. 넌 상대방이 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자는 만약 형부가 눈이 멀게 되면 전 제 눈을 기꺼이 형부에게 드릴 거예요 했습니다. 소봉이 생각하길 아자의 성품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에게는 퍽이나 정을 주고 있는 모양인 것 같구나. 그래, 유탄지도 아자에게 정이 깊으니 생각하곤 말했습니다. 아자, 우리 영치궁으로 가자꾸나. 그 후 넌 영원히 유탄지 곁을 지키도록 하거라. 저는 가지 않겠어요. 그자의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한평생을 지내란 말이에요. 그때 황제가 아자를 부른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선 아자는 황제를 아련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봉은 관직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였던 터인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자 때문이라도 영치궁에 가야 했으니 잘됐다 싶어 즉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재가 돌아오면 바로 떠날 작정이었죠. 한편 야유롱기는 소봉이 그 무엇보다 아끼는 의형제였지만 또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송나라를 정벌해야 하는 요나라 황제의 숙명이 더 컸으니 그러기에 요나라 군사 현황을 그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는 소봉이 만약 송나라에 기순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지라 한 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여 아자를 불러내 한 약병을 보여주며 말하길 이 약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수인데 우리 요나라는 오래전부터 남녀 사이에서 이 성수를 사용했었지. 이건 비밀인데 나 역시 많은 비빈들에게 사용하고 있네. 그러니 이 성수가 필요하면 가져가게 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자는 지극히 총명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 명석한 사람도 바보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여 꼴랑소가 이 약병을 들고 신나서 소봉에게 돌아갔고 몰래 술에 타서 소봉한테 먹이고 말았으니 소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즉시 아자와 영치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야유롱기는 소봉이 사라지면 즉시 체포하라는 명을 이미 내렸지만 그 누가 천생신무 소봉을 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자가 천생신무든 만생신무든 모든 망가뜨리기 전문이었습니다. 결국 아자가 성수라고 먹인 약이 문제였죠. 당연히 그 약은 독약이었으며 소봉은 즉시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소봉은 자신은 독에 당했으니 아자 너라도 도망치라고 하자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안 아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형부에게 제가 독약을 먹인 거예요. 황상이 그 약을 먹이게 되면 형부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속아 형부를 죽이게 되었어요 하며 자결하려 했습니다. 소봉은 이철부지가 이런 사단을 낼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에게 정을 주고 있어 일이 된 것을 어찌하리요. 그리고 이독 역시 사람의 목숨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자결을 제지하며 그저 아자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간병들에게 붙들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자가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간병들은 죽었겠지 싶었습니다. 허나 아자의 자맥질 실력은 노르웨이 연어 수준이었으니 마치 소봉을 애초부터 가둘 생각이었는지 소봉 전용 감옥에 갇히게 된 소봉이었습니다. 감옥은 두꺼운 쇠청살로 만들어졌고 소봉의 손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으며 그럼에도 소봉이 탈출하려 한다면 수십 개의 창을 찌르도록 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때 소봉은 독에 중독되어 운공조차 할 수 없었고 심적으로도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자는 거란국을 빠져나와 쉬지 않고 달려 즉시 대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황제가 된 다니엘을 만나 소봉을 구해달라 사정하였죠. 그렇게 15일이 지났을 무렵 소봉의 강철 감옥 앞에 변장한 아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소봉의 구출 작전은 이랬습니다. 화역관이라는 대리국 땅굴 장인이 소봉의 강철 감옥 아래까지 땅굴을 팠고 동시에 궁 안에 불을 내거나 소란을 펴서 혼란에 빠뜨리고는 소봉은 유유히 땅굴을 통해 빠져나오는 거였죠. 허나 궁 안의 수천 수만의 병사들은 무력으로 뚫고 나와야 했는데 이때 강호인들은 소봉 구출 작전에 서로 나서겠다고 하였으니 단해와 대리국무사들, 허죽과 영치궁 부하들과 백팔동주들, 또 개방 사람들과 소림사 사람들, 심지어 훗날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여진족 완한 아골타도 와주었고 저 역시 강호인으로서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뒤에서 8번째 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란족인이 무림의 악인이 했던 자들이 모든 오해를 풀고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소봉을 구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개방은 타구봉을 바치며 다시 자신들의 방주가 되어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소봉이 개방에 다시 들어간다면 개방은 그전처럼 소림사와 영치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존급 문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봉 역시 싫지 않은 내색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이 남아하여 송나라 국경까지 가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야유롱기가 군사를 직접 일으켜 송나라 정벌을 시작하였으니
하여 강호인들은 요나라를 막고자 송나라와 요나라 국경선에 있는 30년 전 사륙의 현장 압문관에서 마치 영하 300처럼 요나라 대군을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수만의 대군을 끌고 온 야율홍기가 압문관에 도착했습니다. 소봉이 앞으로 나가 의형 야율홍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봉은 폐하의 두터우신 은혜를 저버렸으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이 관문을 통과하시게 만들 수는 없사옵니다. 그때 소봉 뒤에 있던 다네와 허죽이 마치 번개처럼 앞으로 질주해 나갔습니다. 이미 야유롱기는 소봉 혼자서 50만 대군을 휘젓고서 반란군 수장을 잡아온 일을 알고 있었기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허나 이때 다네의 무공은 천인력으로 육맥신검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고 또 능파미모도 있었으니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허죽의 무공은 900인력으로 소요파의 무공 정수를 모두 깨달은 상태였고 몸놀림마저 신선과 같았기에 옷자락 하나 손에 닿지도 않았으니 즉 야유홍기는 소봉 한 명만을 대비하여 군사들을 준비하였지만 어찌 보면 소봉 그 이상일 수 있는 2명이 달려들자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다네와 허죽에게 잡혀 압문관 절벽 위로 붙잡혀왔고 소봉도 절벽 위로 따라 올라가서는 말했습니다. 형님, 이 2사람이 저번에 말한 제 의형제들입니다. 그렇구만. 무공이 참 훌륭하구려. 그때 소봉은 득달같이 다네와 허죽을 공격하더니 야율홍기를 가로챘고 절벽 끝으로 데려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제 의형제들에게 사로잡혔으니 거란인의 규율대로 목숨값을 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말해보게. 재물이라면 내 얼마든지 주겠네. 형님,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목숨이 형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부탁드리옵니다. 요나라의 병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형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송나라로 남아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히 나를 협박하자는 건가? 내가 응낙하지 않겠다면 형님, 우리가 의형제를 맺을 때 동년 동월 동일해 죽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형님과 함께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죽을 생각이옵니다. 야유롱기는 이대로 죽는다면 정말 가치없는 죽음이라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나의 목숨값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그러곤 검을 높게 들고는 외쳤습니다. 대요나라 3군은 영을 듣도록 하라. 대군은 북으로 돌아간다. 또한 우리는 한평생 송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요나라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야율홍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을 막은 소봉은 천하제일의 영웅이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군중 속에서 야율홍기가 소봉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대업, 그대는 이제 송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겠구려. 그 말에 소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은 제 의형이시고 저는 영원한 거란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폐하를 위협한 대역죄인이니 제 죽음으로 천하의 평화와 맞바꾸겠습니다. 이 말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즉시 전력을 다해 소봉을 제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소봉은 바닥에 부러진 검을 잡더니 그대로 심장 깊숙이 심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봉은 의형제들에게 목숨이 넘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 대군은 철수했나? 울면서 모두 철수했다고 말해주는 다네와 허죽이었습니다. 그때 처절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비키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어요. 바로 아자였습니다. 아자가 소봉을 가로채서는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형부, 드디어 형부께서는 저를 밀쳐내지 않으시네요. 형부,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곤 슬픔에 젖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아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뭉그러져 있어 매우 보기 흉측한 유탄지였습니다.
유탄지는 두 눈이 멀었지만 아자의 소리만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자소조, 그대는 어딨소? 그대는 왜 이리 슬피 우는 것이오? 누가 그대를 괴롭혔다면 말해보시오. 내 가만히 있지 않겠소. 아자는 여기 있는 모두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니 그대는 여기 있는 모두를 죽여요. 알겠소. 내 다 죽였소. 아자 소조를 괴롭힌 사람은 당장 나오시오. 그러자 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는 제가 당신에게 빚을 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빚지기 싫어요. 그러니 다시 그대의 눈을 가져가세요. 하더니 그대로 두 눈에 손가락을 찔러 눈알을 뽑아 유탄지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유탄지는 자신 때문에 아자가 눈까지 파냈다는 고통에 미친 듯이 괴로워했습니다. 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러곤 소봉을 안고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탄지도 그 소리를 따라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강호의 가장 큰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천룡팔부가 완결되었습니다. 쿠키 영상이 2개 있습니다. 참혹했던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다네는 왕원과 함께 대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는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있었는데 분명 정신이 나간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바로 모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복을 옆에서 정성껏 돌봐주고 있는 한 여인, 바로 모용 집안의 시녀 아벽이었습니다. 김용무협 만화 그 2번째 대장정, 총 38권의 사조영웅전이 곧 시작됩니다. 不认得我啦？